지난 금요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주말 사이에도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증권부의 김혜람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김 기자, 지난 금요일에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4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 증시에도 미치면서 장중 출렁이다가 지수가 막판에는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61포인트 오른 1926.85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 저점이 1900.83이었던 것을 감안해보면 일교차가 26.02포인트에 이릅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0.96포인트가 반등한 648.12로 마감을 했는데 저점에서 21.13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어느 투자자가 오늘 사고 팔았는지를 본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가 코스피 시장에서 4,068억 원어치를 오늘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업권에서 2,588억 원, 그리고 1,418억 원을 샀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2월 12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369억 원, 개인은 2,112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네. 브렉시트의 충격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확대가 됐고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도 커지긴 했지만 미국의 연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또 유럽 중앙은행 등이 지난 주말 새 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보인 데다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도 오늘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29.7원이 뛰어올랐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2.40원 정도가 오르면서 1,182.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격인 미국 달러와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브렉시트 여진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관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증권사 사장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서 증권사 사장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브렉시트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황 회장은 브렉시트가 돌발 변수인 거는 맞지만 이 과도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면서 주가 급락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EU 잔류 가능성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예상 외의 결과 때문에 충격은 불가피한 것은 맞다면서도 2000년 IT 버블이나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때는 각각 11.6%, 6.1%, 3.8% 증시가 내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이보다 적은 3.09%가 내렸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브렉시트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사건이고 금융재정의 직접적인 부실이 시장에 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경우는 영국 EU와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서 실물 경제 분야는 직접적 타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에다가 50개월 연속 경상수지를 흑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또 이런 후폭풍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면 자본시장도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너무 경쟁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증권사 사장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성국 미래에셋 대우사장은 이 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나타나는 시장의 하락은 이미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도 이게 경제적인 변수라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이슈이니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도 이 지수에 반등하는 양상을 봤을 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보다도 충격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친 공포 심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유관기관의 공동펀드를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시장이 지금보다 더 패닉에 빠지게 될 경우에 업계가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었고요. 이처럼 국내 증시가 패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이 정부와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오늘 기관 투자가들에서 막대한 규모로 순매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거래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거래소도 지난 주말에 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면서 관련한 이 국내 증시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정책 공조와 또 한국의 양호한 펀더멘털 부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우리 증시의 PBR이 0.9배로 장부가를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영국이 405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시사하는 등 이 주요국들이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도 긍정적이라고 반영받습니다. 또 영국에 관련된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는 7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 충격은 정계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 올해 들어서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141조 원을 예상한다면서 빠른 수급 개선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브렉시트가 향후 2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정책 공조에서 자국이 생기거나 혹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또 국내의 가장 큰 손이죠. 이 연기금 운용본부장들은 이 브렉시트 이후에 또 어떠한 전략을 주목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연기금과 공제회는 코스피 시장에서 1,053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 투자자 중에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이 단기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아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순매수는 230억 원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주요 연기금 동향을 보면 먼저 500조의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강명욱 CIO는 국내 증시 전 저점 등 과거 사례를 고려를 해서 1차적인 저항선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연금의 최영건 CIO는 시가 변동으로 비중이 축소되는 자산군에 자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이 전략적인 자산 배분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8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행정공제회는 이 시장 쇼크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화한 자금으로 좋은 기회를 살려서 이미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아시아 시장의 마감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8% 가까이 급락을 했었던 일본 증시가 오늘 2.39% 오른 15,309.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엔달러 환율이 2013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엔선이 붕괴되면서 혼란을 가져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유동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2엔선까지 오늘 오르면서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늘은 1.45%가 오른 2895.7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진정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